무의식의 신비를 밝힌 천재 칼 융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욕망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누군가를 쫓을 때, 그들의 관심이나 사랑에 매달릴 때 당신은 우주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칼 융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 정신 속 깊이 자리 잡은 믿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은 얻어야 하고 선택받으려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며 자랐다면,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오늘 당신에게 간청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쓰고 지운 문자일 수도 있고 진심을 담아 건 전화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가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는 희망으로 가득 찬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결핍의 에너지, 이러한 필요의 진동은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밀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의식, 즉 당신과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이 에너지 패턴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간청할 때 당신은 불안감을 투사합니다. 당신이 놓아줄 때 당신은 풍요로움을 투사합니다. 누군가를 쫓는 것을 처음으로 멈추기로 결심한 여성이나 남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게임이 아니며 까불이처럼 행동하는 전략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이며 그들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림자, 즉 우리의 내면을 통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정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융은 공유된 인간 경험의 보고인 집단 무의식이 진실성에 반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진실과 일치할 때 세상도 당신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더 주지 않으면, 항상 곁에 있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융에게 이러한 충동은 무의식적인 상처, 특히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둔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부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착한 사람이거나 특정 기대에 부응할 때만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당신의 정신에 깊이 뿌리 내렸고 오늘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관계의 일을 투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을 멈추면 그 패턴이 깨집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투사에서 벗어나 가장 진정한 자아가 되는 여정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우리의 상처뿐만 아니라 잠재력까지 담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쫓는 것을 멈추면 자신 안에 신성한 공간이 생깁니다. 결핍이 아닌 가능성의 공허함입니다. 융은 이 공허함이 변화의 촉매제라고 믿었습니다. 관계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자신감과 자기애의 진동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남을 조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당신이 자신의 원형, 즉 온전한 부분을 투사하고 있으며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쫓을 때마다 자신의 성장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칼 융은 투사를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할 때 단순히 관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진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모의 메아리일 수도 있고, 당신을 투명 인간처럼 느끼게 했던 친구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놓아주기로 결심하면 그 공허함은 변화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그릴 수 있는 빈 캔버스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나라는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몇 달 동안 연인 루이스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나는 지쳐 있었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칼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아 무언가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이스를 무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는 취미 활동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댄스 레슨도 등록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날마다 바뀌었습니다. 루이스가 자신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사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이전에는 거의 답장하지 않았던 루이스가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어. 왜 그래? 네가 보고 싶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아나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고 새롭게 찾은 자기의 에너지는 그녀에게 자석처럼 끌렸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변화가 마법이 아니라 심오한 심리학적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투사하는 것을 멈추면 상대방의 무의식이 이를 감지합니다. 비록 자신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가치 있는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장난을 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이 원형을 통해 작동하며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영웅의 원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그 대상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원형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은 쫓는 것이 아니라 쫓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칼 융은 이러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트에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의 나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사랑이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느꼈을 때 흡수했던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그 믿음을 파악하면 놓아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그림자입니다. 그는 그림자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숨기는 우리 자신의 일부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종종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가르침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쫓을 때 당신의 그림자는 불안감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어. 하지만 당신이 그 그림자를 내려놓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그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융은 이 과정이 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림자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두려움, 불안함, 혹은 궁핍함을 느끼는 당신의 내면에 다가가 보세요. 나는 당신을 보고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돌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칼 융은 그림자와의 대화가 무의식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억눌렀던 감정에 목소리를 내고 그 감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큰 소리로 읽고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안도감을 느끼거나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모든 단어는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칼 융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대로 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신의 생명력인 리비도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 개념에 부합합니다. 누군가를 쫓을 때 당신은 리비도를 외부적인 것에 쏟아붓고 자신을 위한 것은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놓아줄 때 그 에너지를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 당신의 열정, 당신의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러한 방향 전환을 심리적 연금술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결핍을 풍요로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느꼈던 때, 어쩌면 사랑하는 무언가에 푹 빠져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융은 이 에너지를 자아의 불꽃, 즉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아는 정신의 중심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간청을 멈추면 그 불꽃이 자라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빛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진정성이 우리 모두가 의미와 연결을 추구하는 집단 무의식에 닿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되신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장과 치유를 추구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실 겁니다. 내면의 힘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칼 융 심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원형입니다. 그는 우리의 정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패턴인 원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인 원형으로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누군가를 쫓을 때 당신은 이 원형의 불균형적인 버전에 갇혀 자신 밖에서 사랑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을 놓아줄 때 더 높은 버전, 즉 자신을 사랑하는 연인이 활성화됩니다. 융은 이러한 변화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무대이고 당신이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칼 융은 우리에게 대본을 다시 쓰라고 권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영웅이 되세요. 이러한 서사적 변화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쫓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수수께끼가 됩니다. 당신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확신이 부족함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내면에 지혜로 사는 현자의 원형이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일깨워줍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끼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두려움이 과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입니다.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두려운 걸까? 안전함을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 융에게 영감을 받은 이 내면의 대화는 여전히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면의 아이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상징주의입니다. 칼 융은 상징을 무의식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여겼습니다. 놓아주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반지, 매일 밤 평화를 기리며 켜는 양초 또는 자유처럼 만트라처럼 외우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징을 보거나 사용할 때마다 나는 내 힘을 선택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융은 이러한 상징적 의식이 당신의 의도를 무의식에 고정시켜 변화를 더욱 깊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꿈입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 즉 우리 정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놓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꿈의 자유 놓아주기, 아니면 어쩌면 투쟁의 이미지가 담겨 있나요? 꿈일기를 쓰고 기억나는 것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비행에 대한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찰해보세요. 이 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융은 무의식과의 이러한 대화가 정신의 파편화된 부분들을 통합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공동체입니다. 융은 개성화가 개인적인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 또한 인지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쟁하거나 구걸하기보다는 자신이 최고가 되도록 영감을 주는 친구나 멘토를 찾으세요. 자신의 돌파구, 의심, 그리고 승리를 공유하세요. 칼 융은 이러한 관계가 집단 무의식을 반영하며 진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중요한 측면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의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를 쫓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강점을 발견했거나 치유가 필요한 상처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러한 교훈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자아로 이끄는 과정인 개성화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받아들이세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심오한 주제는 동시성입니다. 칼 융은 동시성을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놓아주기 시작하면 동시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딱 맞는 순간에 전달되는 메시지, 마음을 울리는 듯한 노래, 영감을 주는 만남 등이 그 예입니다. 윤근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자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단서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적어보고 성찰해 보세요. 우주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동시성은 놓아주는 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윤근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감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당신을 이 깨어남의 순간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적어보세요. 어쩌면 실망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거절이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잠재의식에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 측면은 균형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내면에 지닌 여성적 에너지와 남성적 에너지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놓아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직관과 온화함에 에너지인 아니마는 과정을 신뢰하고 강요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도와줍니다. 행동과 결단력의 에너지인 아니무스는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한 균형을 연습하세요. 어느 날은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적어보고 다른 날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호한 결정을 내려보세요. 윤근 이러한 균형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시간. 윤근 정신에서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공존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 예를 들어 부족함 같은 감정이 현재에 존재하며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지금 당장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은 자신을 선택할 기회입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세요. 나는 구걸하지 않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와 같은 확언을 적어보세요.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윤근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누적되어 정신을 재건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진정성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쫓는 것을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진정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진정성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을 끌어당기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창의력은 필수적입니다. 융은 창의성을 무의식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스토킹하면 걱정으로 인해 창의적인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걱정을 놓아주면 그 에너지를 해방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림, 시, 새로운 일상처럼요. 이번 주에는 창의적인 것을 시도해보세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윤근 이러한 행동이 일종의 자기 대화이며 기쁨으로 치유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은 용서입니다. 칼 융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그의 생각은 원망을 놓아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가해진 일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를 쓰되 보내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표현한 후 그 편지는 태우거나 보관하세요. 융에게 영감을 받은 이 행동은 정체된 에너지를 방출하여 무의식이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칼 융은 자신을 믿는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의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놓아줄 때 비록 아직은 보이지 않더라도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단계부터 신뢰를 실천해 보세요. 원하지 않는 것에는 거절하고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시간을 투자하고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쉬는 것 등입니다. 윤근 이러한 행동들이 자신의 본질과의 연결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윤근 자연을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자 치유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을 산책하고 나무를 만지고 흐르는 물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잠재의식이 안정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윤근 이러한 연결이 에너지를 정렬하고 자기애의 진동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에 걱정이나 욕구를 느낄 때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과 함께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위로를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민을 담아 나는 여기 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윤근 이러한 내면의 대화가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의도의 힘입니다. 윤근 의식적인 의도가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놓아주기로 결정할 때 명확한 의도를 정하세요. 나는 외부의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합니다. 이 의도를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볼 때마다 자신의 의지를 되새기세요. 윤근 이러한 연습이 목표를 정신에 깊이 새겨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취약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칼 융은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놓아줄 때 마치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취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취약성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검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윤근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한 곳에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측면은 초월입니다. 윤근 상처를 놓아버림으로써 더 큰 무언가, 즉 우리 자신, 즉 우리 정신의 중심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놓아버림은 단순히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한 삶을 향해 자신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성찰, 내가 쫓는 것을 멈춘다면 어떤 모습의 내가 나타날까요? 윤근 이 질문이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이끈다고 말합니다. 지금쯤이면 힘의 불꽃을 느끼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칼 융은 비록 길이 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고 일깨워줍니다. 놓아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 평화, 그리고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기에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이나 마음속으로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하고 삶이 나에게 마땅한 것을 주도록 내버려 둔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이 글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그저 쫓는 것에 안주하거나 칼 융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고 우리 모두 내면의 힘으로 빛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기 있어 줘서 당신을 선택해 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게시물을 받아보시려면 구독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깨우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운명이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웠다면